잠시만요. 혹시 접수하셨나요? 아, 네. 성을 드릴게요. 아. 방법 제일 첫 번째가 인터넷입니다.
아이스크림 편집장 이문규라고 합니다. 일단 저녁 시간대에 비가 많이 강남에 전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사실 제가 처음 진행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호응을 해주실지 어떤 분이 와주실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가입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린 친구들부터 연세가 좀 비슷한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가 4천만이 넘었거든요. 그 4천만 중에 거의 한 90% 이상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드로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그리고 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스마트폰만 잘 사는 시스템만 알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IT동아는 이참에 그런 분들에게 구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앱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하나씩 굉장히 쉽고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고 스마트폰 설정 페이지를 단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11일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에 강의 목록 보셨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엔 첫 번째로 구글 검색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 등의 그런 강의를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 구글 검색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오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강의를 진행해줄 저희 IT동아 강일용 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T동아 강일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사실 제 소개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말해주신 구글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글 관계자분들 일단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면 어떠신가요? 예, 그럼 저기 구글 박성경 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 홍보팀 박상경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진짜 어떤 분들이 오실까 많이 궁금했는데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글 직원들은 날마다 뭐 일상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예를 들어 저희 주변 분들,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뭐 가족 형제들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버이날 즈음에 부모님들 모시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IT동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좀 더 구글을 유용하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도 이제 함께 하게 되었고요. 오늘 첫 강의인데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되시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주제로 강연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소개했지만 제가 사실 구글 전문가를 할 정도로 구글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IT동아의 기자로서 구글의 주식 기자로서 공부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이 잘 안 들으시니까 마이크 좀 폼이 안 나서 좀 안 쓰려고 했는데 잘 들리시죠 제 말? 예. 저 일단 그렇게 구글과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렇게 구글을 이제 한 2년 동안 출입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구글에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 직원분들이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핵심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고 간단하게 계속 쓰는 버릇만 들이시면은 누구라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요. 보통은 도서관에서 만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 도서관에서 만들지 않고요. 그냥 구글 검색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즉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그 정보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그 길라 답이 중 하나가 구글 검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구글과 그다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일반 검색 엔진과 뭐가 다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은 보통 검색 엔진이라 부르고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홈페이지는 이제 포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실은 말장난이죠. 검색 엔진과 포털은 같은 말입니다. 검색 엔진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넣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 웹페이지를 찾아준다는 것이고, 포털도 그 웹페이지로 가는 관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의 사실 성향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이제 검색 엔진과 포털은 사실상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검색 엔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찾아주겠다 있습니다. 반면 포탈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 이 둘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번 이제 웹페이지로서 한번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과 네이버의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구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창, 몇 가지 간단한 메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휑하죠. 반면 이제 네이버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검색창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고, 또 다른 곳에 연결되는 다른 관문처럼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또 준비되어 있고 하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죠. 구글과 네이버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구글은요, 뛰어난 검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검색이 가깝게. 즉, 특정한 정보를 찾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혹시 전 세계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한번 그럼 찾아보시겠어요? 구글 홈페이지에서 지금 전 세계 인구수라 검색해서? 아, 그런 거 아니고. 예,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통계 월드 바로미터라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어디 볼까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것은 약간 좀 데이터가 있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볼까요? 혹시 이 사이트 지금 결과가 나오신 분 계신가요, 지금?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 사이트가 지금 여기 제가 무선 인터넷이 느려져가지고 안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 사이트가 미국의 센서스에서 곧장 데이터를 받아와서 인구수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반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런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수 같이. 하지만 좀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좀 그 차이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해봐. 이렇게 전세계 인구수에 대한 건 답변이 나오긴 하지만 방금처럼 이렇게 센서스에서 바로 데이터를 받아온 사이트를 검색되는 게 아니고 지식인이라든가 세계 인구 위키백과, 근데 위키백과도 물론 정확한 내용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수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리얼타임으로 수정되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누군가 수정을 해줘야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좀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좀 다른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렇게 검색 능력에서 좀 둘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지금 인터넷 내용은 사실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요. 전 세계 홈페이지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는 개수인가요?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서 좀 알기 밀착하진 않지만, 하지만 이 정확한 정보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구글 사용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전 세계 인구수, 전 세계 홈페이지 개수, 그다음 태풍 대피 방법 같은 것들이요. 태풍 대피 방법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지식인에서 이렇게 대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사람을 이용한 인적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여기 정확성을 담보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정확한 정보는 사실 정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태풍 연구 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그런 면을 잘 찾아주지 못하고 블로그, 지식인, 그리고 좀 자잘한 외무서에 기대는 경향이 있죠. 한번 이제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셨나요? 국가태풍센터하고? 아마 거의 좀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검색하고서 알았거든요. 이런 홈페이지를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만들어줬구나, 그런 걸. 근데 여기 가면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게 자세한 내용이 다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는 언제나 인터넷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검색 엔진이 다 아쉽게도 이게 성능이 나쁘면요, 그걸 찾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죠. 자기가 열심히 좀 밑으로 내려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구글이 강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여행이나 쇼핑 등 생활 밀착형 콘텐츠는요, 포털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제가 수유역에 사니까 한번 수유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수유역 7번 출구가 사실 제일 번화가예요. 정확한 위치, 지도가 나오고 근처에 있는 이제 맛집, 술집, 그다음 어떤 것이 좋은가 다 자세하게 나오죠. 이런 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수유역 7번 출구와 중앙순간단에 신선한다네요. 한참 전에 신선했어요, 사실. 이렇게 정확한 검색어가 쳤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이지는 않다는 거죠. 생활 밀착형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글은 정확한 검색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만 딱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자기가 특정 정보, 그 다음 정확한 레퍼런스를 찾고 싶을 때는 구글을 쓰는 것이 좋고, 그 다음 내 주변에 맛집, 어디가 놀러 가고 싶다, 이럴 때는 네이버나 다음 같이 포털을 쓰는 쪽이 좋습니다. 스키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이번 겨울에는 바쁘게나 스키장을 못 가긴 했지만 스키장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스키장이 다 나오고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다 나옵니다. 아무튼 이미지는 나오는데 아쉽게도 태백관광개발공사나 사조마을과는 좀 스키장과 관련이 좀 없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구글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입니다. 인터넷 형태가 좋아. 이 홈페이지 좀 받아오기 느려서 안 뜨네요. 현재 참고로 전 세계 인구수는 73억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예, 적어도 과거에는 그렇게 여겨졌죠. 구글은 정보 검색에 강하고 네이버는 이제 생활 밀착형 콘텐츠에 강하다. 그런데 이제 IT가 고도화되면서 약간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생활과 밀착형 콘텐츠도요, 구글이 많이 따라잡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맛집 많이들 검색하시죠? 일단 네이버에 한번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광고가 나옵니다. 맨 처음 위에. 뭐 광고는 뭐 나오는 건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다 치고 내려보면은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 특성상 네이버를 먼저 보여주게 돼 있긴 한데, 그렇다 해도 뭐 이 정도만 봐도 맛집을 찾는 데 문제는 없겠죠. 좀 불편해서 그렇지. 맛집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약간 좀 광고성이 있다는 건 사실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블로그 쪽에서도. 이쪽에서 이제 네이버가 등록한 것이고, 그것도 좀 약간 홍보성 기사들.
그리고 이제 홍보성 지식입니다. 아무래도 좀 정보라기보다는 좀 약간 홍보에 가까운 콘텐츠가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 네트 콘텐츠가 하더라도. 그럼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이버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검색 엔진과 포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겠다였고 포털은 네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겠다였습니다. 방금 전에 수익형 맛집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 네이버에 광고가 나오고 그다음 네이버에 지식인 컨텐츠가 나오고 그다음 네이버에 뉴스 컨텐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돼서야 이제 카페에 나오고 그 가장 밑쯤 돼서야 이제 외문서가 나와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맨 처음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다이닝 코드라는 혹시 스타트업을 아시는 분 있나요? 홈페이지 이용해 보시거나.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 선정된 업체인데요. 이게 한번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저도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네, 와이파이 상태가 안 되네요. 일단 뜰 때까지만 잠시 이거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이닝 코드가요, 지금 안 떠서 현재 뜨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위부터 수많은 이 데이터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점의 사진, 연락처, 평가, 그리고 어떤 블로그에서 평가했는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쪽보다 훨씬 더 알차게 볼 수 있어요. 광고성이 없다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편하게 찾기 쉽고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구글이 아니죠 사실. 그런데 왜 이게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라고 하는 걸까요? 인터넷 세상이 고도화되면서요. 이제 포털의 사업 방식이 약간 좀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포털의 사업 방식이란 결국 너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내가 직접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맛집을 알려주고 내가 너에게 스키장을 알려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많은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포털이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또 알려주더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문서 가장 가까워서 나가는 아웃링크 가장 밑에 나오기 때문에 그 웹부 잘 내보내주진 않아요. 물론 좋은 점 많죠. 하지만 잘 바꿔내주지 않고 구글 같은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걸 가장 위에 감지하고 그걸 위에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즉 나 혼자 할 수 있는 결국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걸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좋고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게 검색 엔진인 것입니다. 다들 한번 다이닝 코드 한번 이용해보세요. 사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스타트업이 있다는 거에. 저기 집 주변에 있는 거 다 보여줍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나오는 경우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선생님, 저쪽에 앉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딱히 이게 구글 강의를 하려는 거고 이제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포털에 너무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요. 구글의 홈페이지가 좀 회당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포털인답게 홈페이지에서 딴 홈페이지 넘겨주는 그런 포털이 아니라 콘텐츠의 포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내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거기에 넘겨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홈페이지로 옮겨주지 않겠다는 거죠. 사용자를 놔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서비스에 좀 아쉬운 점이 사용자를 이제 자사 홈페이지에 좀 묶어두고 좀 놔주지 않는다는 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좀 큐레이션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 같은 곳에서 이제 큐레이션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인지 먼저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그걸 알려주겠다는 서비스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요, 그게 크게 흥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훨씬 큐레이션을 잘하는 업체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네이버가 다음이라고. 만화가 필요한 만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 뭐 맛집을 알고 싶으면 맛집을 보여주고, 그 다음 또 뭐, 사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 다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죠.
다만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알고 싶을 때 그때는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고 그때 이제 그 구글 검색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글에서 아무 키워드나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구글에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위에 19,600개의 검색 결과가 0.37초라는 이제 수치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19,600개는 인터넷에서 이 관련된 키워드 관련된 문서를 19,600개를 찾았다는 거고요. 0.37초는 이걸 찾는데 0.37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구글은 이 0.37초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0.25초로 낮추고 싶어 합니다. 0.25초 만에 빨리 찾아서 이제 구글을 빨리빨리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로 가고 구글을 거쳐서 다른 홈페이지로 가고 원래는 이게 포털의 바른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검색 엔진의 형태가 된 것 같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걸까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용자를 묶어두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내고 여기서는 좀 구글의 탄생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실리콘밸리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만난 그 두 청년은요, 처음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던 인터넷에서 인터넷 존재하는 모든 홈페이지를 백업해갖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좀 바로 호황된 계획이었어요. 그걸 낸 사람 이름이 레이리 페이지라는 연구생이었습니다. 모든 인터넷에 백업하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당시 이제 점점 닷컴 붐을 타고서 홈페이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당시 그 비용이나 연구 비용은 도저히 백업한다는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좀 다른 거 없냐 하다가 이제 상호 링크돼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홈페이지가 더 유용한 데이터를 담고 있느냐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자기의 친구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께 가서 보여드렸죠. 아, 이거 어떻게 될 수 있겠냐. 교수님이 근데 그걸 보고서 이거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투자자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투자자를 알려줘서 다음 투자를 만나러 간대요. 다음 투자를 보고서 이거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검색을 찾을 수 있으면 인터넷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유용하게 도서관처럼 쓸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찾기 위해서 당시 막 뜨고 있던 이제 검색 엔진들을 찾아갔습니다. 야후, 알타비스타. 이렇게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둘을 연결시켜줬죠. 이제 레디페이지 세르게이 부인과 이제 야후의 이제 창업자와. 그래서 야후의 창업자도 그 알고리즘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가 회사인데 우리 회사보다 더 잘 찾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두 청년은 이제 그러면 우리 이거 좀 사달라. 왜냐면 당시엔 그걸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사달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을까요? 너무 잘 찾아서 거절당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너무 잘 찾는데 왜 안 산다는 거죠? 그런데 야후의 비즈니스 지향법이 바로 포탈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탈의 원조가 야후니까요. 야후는 이렇게 웹페이지를 여기다 좀 틀어보니까 그냥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면 좀 말씀해주세요. 야후는 포털과 지역법이 같아요. 즉 자기 안에 서비스를 콘텐츠를 계속 준비하고 그 안에 사용자를 묶어두려 않습니다. 즉 외부 나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광고 수익이 떨어질 뿐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좋은 검색 엔진은 좀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걸 듣고서 두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좌절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놀라운 걸 만들었으니까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한 이름이었던 회사였는데 무량 대수를 하는 구글에 해서 따와서 구글이라는 이름을 짓고 투자자를 찾아서 구글을 창업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찾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투자를 찾아서 창업했고
예, 그래서 그렇게 구글이 시작됐고 구글은 그랬던 그 처음에 창업 비화 있는 것처럼 그걸 계속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 검색해서 웹에 있는 걸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를 빨리빨리 넘겨주자. 그게 바로 검색 엔진과 포털의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제 좀 지루한 얘기 들으시나 좀 하셨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먼저 구글 홈페이지가 사실 두 개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접속하실 수 있는? 예,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은 현재 국내에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google.co.kr과 예, google.com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둘이 뭐가 차이 나는 걸까요? 예, 아니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google.co.kr은요, 구글 코리아의 홈페이지고요. google.com은 그냥 구글 본사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 google.co.kr로 접속하면요, 당연히 구글 코리아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그러면 google.com으로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똑같이 한국어 접속돼요. 그런데 아까랑 다른 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 google.com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 google.com을 누르면요, 진짜 이제 구글 이제 본사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는 좀 다르죠. 아까는 구글 한국이라 적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구글 한국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구글 코리아 홈페이지였다가 google.com의 한국어 버전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검색 결과가 약간씩 달라요, 둘이. google.co.kr은 이제 한국 쪽 이제 콘텐츠 위주로 찾아내게 돼 있고요. 대한민국 웹사이트 위주로 찾아주게 돼 있고, google.com은 이제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찾습니다. 다만 이제 한글로 검색하면요, 한국어 콘텐츠 위주로 다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 한국어 안에 있는 홈페이지 되니까 한국어 돼 있는 거. 다만 영어 검색하면 약간 차이가 있겠죠. 영어 검색하면은 대한민국 내에서 영어 구글 코리아에서 검색하면요, 대한민국 내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를 먼저 찾고 그다음 글로벌 콘텐츠를 찾습니다. 반면 이제 구글에서 영어 검색하면 이제 말고 그냥 영어로 검색해줍니다. 글로벌 모든 콘텐츠를 찾고 대한민국 콘텐츠는 좀 나중에 밀리겠죠, 당연히.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날씨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구글 한국어니까요. 예, 날씨에 대한 이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서도 한번 날씨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이동이에요. 이건 제 집 근처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데이터가 나와서 여기 안 나오는 게 이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검색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google.co.kr은. 반면 이제 google.com에서 한국어로 검색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멘트가 추가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건 미국에서 접속하고 그 다음 이제 한국말로 검색했다는 걸 가정하고 쓴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영어 한국말로 그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한민국은 콘텐츠를 찾겠죠. 다만 약간씩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큐웨더라고 글로벌 그 날씨 사이트가 먼저 보이고 기상청이 나중에 보이지만 google.co.kr에서 검색하면 이제 기상청이 레퍼런스니까 기상청을 먼저 검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큐웨더가 나온다는 식으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영어 차이 나면 검색하면 이제 그때 차이가 팍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폰 한번 영어로 검색해 볼게요. 뭐 광고는 이거 위치 기반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차이가 없는데 맨 처음 당연히 애플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아이폰 6의 가장 레퍼런스가 있는 곳이니까 보십시오. 여기 이거는 구글.com에서 검색한 겁니다. 애플하고 아이폰 6입니다. 미국 영문 페이지죠? 검색해 보겠습니다. 애플.com KR 아이폰 6입니다. 한국의 홈페이지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밑에 내려보면 이제 한국의 뉴스, 영어를 하더라도 이제 한국 뉴스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반면에 이쪽은 그냥 거침없이 그냥 글로벌 콘텐츠 다 보여줘요. 한국 콘텐츠 없고요. 즉 이렇게 만약 데이터를 찾아야 할 일이 있으실 경우, 특히 영어일 경우에는요, google.co.kr을 쓰지 마시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google.com에 들어가는 뒤에 오른쪽 아래에 들어가서 google.com 사용을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google.com 완전히 전환되면 거기서 영어로 검색하시면 이제 정확한 글로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 콘텐츠 검색하실 땐 당연히 google.co.kr이 훨씬 낫겠죠. 네, 이제 구글 검색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편에 들어갈게요. 일단 구글 검색을 하시기 전에는요, 먼저 이제 구글 아이디를 생성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이제 동기화에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국내 분들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다들 구글 아이디는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메일 생성, 그다음 플레이스토어 사용한 아이디, 통합 아이디가 바로 구글 아이디입니다. 그 아이디를 그대로 컴퓨터에 로그인해 두시면요, 이 컴퓨터에서 검색한 결과 다른 컴퓨터에도 다른 컴퓨터에 이어지고 서로 이렇게 동기화를 통해서 계속 그 결과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제가 제가 날씨만 검색했는데 불구하고 수유 이동이 딱 나왔어요. 왜 그런 거냐면요, 제 집이 수유 이동이라서 그래요. 제가 따로 수유 이동을 입력한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에서 제가 집이 수유 이동이라는 걸 수집해가지고, 수집이라는 좀 어감이 안 좋네요. 얻어서 그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제 아이디에 넣습니다. 구글 아이디에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따로 여기 입력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여기 로그인하는 순간 제가 수유동에 산다는 걸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주변의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제가 만약 맛집 검색하면은 수유동에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수유동을 먼저 보여주겠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검색했다면 현재 위치를 보여주겠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는요, 이따 그 주변 검색을 할 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아이디 생성하시고 그다음 로그인 하시고 난 뒤에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어는요, 다양한 명령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글 검색창에 먼저 특정 단어를 검색하기 앞서요, 그 명령어를 넣으시고 그 다음 검색하시면요, 좀 더 명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검색입니다. 먼저 우리가 단어를 넣을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단어로 하나 구성되어 있다면 별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강일용 기자 하면은, 만약 검색하면요, 강일용을 검색하고 기자도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강일용 기자로 몽땅 검색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를 인식해서 검색해요. 모든 검색 알고리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검색하면요, 강일용 목사님도 나오고 그다음 또 다른 기자분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이드도 검색하고 스마트폰 검색하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것들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큰 따옴표를 쓰시면요, 정확하게 검색하실 수 있어요. 한번 강의로 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나오겠지만 뒤로 한참 넘어가면요, 네, 강일용 목사님도 나오고 강일용 씨도 나오고 별의별 분 다 나옵니다. 기자라는 검색 결과를 생략하는 거죠. 왜냐하면 강일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큰 따옴표를 양옆에 놓고 검색하면요, 이 강일용 기자라고 정확하게 본문에 들어가 있어야만, 몇 페이지 본문에 들어가 있어야만 검색이 됩니다. 즉 강일용 목사님도 안 나오고 어떤 기자님도 안 나옵니다. 예, 띄어쓰기도 됩니다. 붙여 있어도 되고요. 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 말씀드릴게, 명령어 중에는 띄어쓰기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게 있고요, 띄어쓰기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반드시 붙여 써야 하는 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이거 빨리 설명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따로 강의 자료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50페이지짜리가 여기에 정확하게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강의 끝나고 다 드릴 겁니다.
이 강의 자료랑 이거 다 드릴 거고요. 이메일 글이 다 그래서 넣어줬잖아요. 이메일로 내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거 한 번씩 다들 읽어보세요. 일단 오늘 거 들으시고 읽으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검색하실 거면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수유역 맛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번. 수유역 맛집만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역 맛집 검색해 볼까요? 네, 역삼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맛집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혹시 점심에 드신 어떤 거 드셨나요? 아무나 한번 말씀해. 김치찌개요? 네. 여기는 김치찌개, 이 동네는 좀 비싸서 김치찌개는 밑에 잘 안 나오네요. 통오징어찜, 고배화로, 야끼니쿠 이런 게 나오는데 야끼니쿠 사실 좀 비싸죠. 저도 먹고 싶긴 한데 어저께도 먹었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야끼니쿠를 이 검색 결과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고 맨 처음에 검색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를 누르세요. 빼기를 누르시고 야끼니쿠 하시면요. 이 역사용 맛집에서 야끼니쿠는 제외됩니다. 야끼니쿠란 키워드가 있는 검색 결과는 제외돼요. 즉 이것도 좀 반대하는 명령어인데요. 마이너스 야끼니쿠 하고 한 띄고 역사용 맛집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붙였어야 하는 명령어입니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 아까와 큰 따옴표와 달리 관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타이트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는 바꿔도 되지만 이것도 야끼니쿠가 제외된 결과가 역사용 맛집 검색 결과에서 대신 몽땅 제외하려면은 이렇게 몽땅 붙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전후 관계는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특정 검색 결과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를 쓰세요. 마이너스에 그 키워드를 넣으시면은 그 키워드는 싹이 사라집니다. 혹시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다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예. 예, 제외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어 구분 공백입니다. 스페이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만 제외할 수 있는데요. 2개도 제외할 수 있고 3개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마이너스를 하시고 붙여서 말씀하시고 마이너스 하시고 붙여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방금 역사학력 맛집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맛집 야끼니쿠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야끼니쿠를 제외하고 그다음 왕갈비탕도 제외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걸 한 칸 띄우시고 마이너스 하시고 야끼니쿠 그다음 띄우시고 다시 왕갈비탕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하시고 붙이셔야 합니다. 이걸 띄우시면요 마이너스 그냥 빼기로 인식하세요. 이게 명령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빼버린다는 인식합니다. 예. 쌍따옴표를 묶은 상태에서 예. 안에 곱빼기로 했으면 예. 전체로 보나요? 아니면 2개 단어로 보나요? 아, 쌍따옴표 방금 그 말씀하신 것이 2개 단어로 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에 있는 건 정확하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게 스페이스바를 하더라도 안에 검색 결과 그 단어가 붙어 있으면요, 그것도 검색은 돼요. 스페이스는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따옴표에서는. 쌍따옴표라는 예. 문자를 인식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문자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프로그램상에서 문자를 인식하는 거죠. 예. 문자를 인식하는 아, 쌍따옴표를 문자로 인식시키는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쌍따옴표를 문자로 인식시키려면요. 예, 있습니다. 그건 구글 거기 홈페이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부분도 이따 좀 말씀드리려고요. 예, 일단 쌍따옴표 이게 문자 인식하는 방법은요. 제가 확실하게 알아내서 지금 일단 Q&A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이 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특정 홈페이지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그런 홈페이지 없죠. 그런데 옛날 좀 만든 지 오래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좀 사이트 관리자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는요, 검색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있다 하더라도 형편없거나 아니면 게시판별로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통합 검색이 없고 게시판 가서 하나씩 검색하고 또 다음에 하나씩 검색하고 답답하죠. 내가 쓴 글 아니면 특정한 컨텐츠에 어디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구글 사이트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IT 동화 저희 홈페이지에서 아이패드 에어 2에 관련된 내용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하신 게 이거 띄우시면 안 돼요. 이 명령어도 붙여야 합니다. 하고 그 다음 이제 검색할 거를 한 스페이스 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아이패드 에어 2. 저는 이거 예대로 하는 거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홈페이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와. 그러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아이패드 에어 2가 들어있는 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특정 홈페이지에 검색 기능이 없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뭔가 찾고 싶다. 그럼 이제 바로 이 사이트 명령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하고 콜론 일단 붙이셔서 일단 주소 해당 홈페이지에 URL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검색어를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검색어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보통 홈페이지 검색보다 더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도메인은요, 최상위 도메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아이디 구글 한번 말고 뒤에 .com, .org, co.kr 이렇게 그 홈페이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도메인을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최상위 도메인만 추려해서 검색하는 것도 돼요. 예를 들자면은 정부 홈페이지는 모두 go.kr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다 .edu죠. 물론 ac.kr이었다가 바뀌긴 했지만 아니면 그리고 이제 .org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안 받고 이제 일하는 이제 기관들 그런 쪽의 홈페이지겠죠. 그런 곳에 특히 정부 홈페이지에 유용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 정부의 최상위 도메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구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최상위 도메인한테 .com 하실 때 다 쓰잖아요. 다 안 쓰셔도 돼요.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빼고 쓰셔도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go.kr 그럼 구글 검색해 볼게요. 뭐 나올까요? 구글 검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통위가 구글 본사에 관심 그런 부가 있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건데 구글에서 검색 결과 삭제하는 방법.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구글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보통 정보에 유용한 게 많아요. 인구 통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국가 통계 포털, 연령별 인구 현황, 지표 상세. 이렇게 정보에 유용한 데이터가 많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보 홈페이지 알기 어렵죠. 찾기 힘들고. 이걸 써보세요. 그럼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 에듀도 괜찮아요. 대학교도 이제 논문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 중에 좀 쓸만한 거 찾고 싶으실 때 영어 검색하셔도 되고, 에듀는 이제 글로벌이니까요. edu를 넣으시고 그다음 관련된 그런 걸 넣으세요. 예를 들면 조력 독감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 논문을 알고 싶다. 사이트 콜론 edu를 하시고 그다음 에이비언 인플루엔자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조력 독감에 대해 연구한 이제 워싱턴 대학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자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용한 자료를 찾을 때도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조력 독감만 검색하면은 너무 많아요. 이럴 때 바로 이렇게 구체화 시켜야 하고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자, 이제 더 좋은 거. 다음 이제
웹페이지는 보통 XML이나 뭐 이건 뭐 웹페이지 종류니까 딱히 안 필요 어쨌든 HTML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웹에는 그것만 올라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또 다른 파일이 있습니다. JPEG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림 파일인 ZIP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PDF 파일이나 워드 파일은 DOC, 한글 무슨 HP 등의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만 따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령어는 바로 파일 타입입니다. 이미 제가 검색해봤던 거라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일단은 만약 파일 타입하고 PDF라고 하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웹에 존재하는 PDF 파일은 다 찾아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검색을 넣어야 합니다. 한 칸 띄우시고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어떤 게 띄워야 하냐고 어떻게 안 띄우는 건지 말씀 안 드렸는데 띄워도 되는 거는 뒤에 어떤 검색어가 있든 그 결과를 해치지 않는 것들이고 반드시 붙여야 하는 거는 이렇게 다른 검색어가 연동되는 것들이 반드시 붙여야 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이렇게 파일 타입 PDF 대문 인구 통계를 검색하시면은 고령화 한국 인구 통계학회 신한연구소 통계청에 나온 이제 2023년 결과 통계 이런 통계 등이 나옵니다. 이제 PDF는 이제 국내 자료가 이제 PDF로도 제공되기 시작했으니까 찾기 편한데 옛날 자료는요 HWP로 찾으셔야 돼요. 아직 우리나라 그 과거에서 HWP 파일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한글 파일로 찾으셔야 돼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세계 한국 인구 현황 좀 옛날 거로 나오죠. 옛날 검색되니까 고령자 통계, 한국의 40% 보도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웹문서가 되어 있지 않고 PDF, HWP, 워드 문서, PPT 이렇게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찾을 때 바로 이 파일 타입 명령어를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즉 검색하실 때 줄이실 때 이걸 잊지 마시고 파일 타입을 찾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어들은요 다 중복이 됩니다. 아까 마이너스 2개를 쓸 수 있던 것처럼 이런 명령어들도 다 혼합해서 쓰실 수 있어요. 즉 명령어 하나만 쓰지 말고 혼합해 쓰면요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거죠. 정부에서 HWP 파일로 된 청소년 관련 검색 결과를 찾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청소년만 검색하면요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키워드가 거기서 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검색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면요 여성 청소년 여가부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가 나옵니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뭐 명령어 넣으시는 순계는 파일 타입은 HWP 넣고 그 다음 사이트를 go.kr로 조입히고 그 다음 청소년 명하시면은 이렇게 2014년 청소년 통계청에서 나온 것들 바로 최신 자료가 단번에 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찾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 그 방법에서 이 명령어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명령어가 근데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50페이지짜리 그걸 드리려는 거고요.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짜잘한 것들만 제가 좀 짜잘한 것들이 아니라 굵직굵직하는 것만 짚고 넘어가고 짜잘한 건 따로 제가 드린 유인물로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유용한 것들만 제가 따로 빼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relat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이트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relate 콜론하고 www.동아.com을 하면요. 동아일보 홈페이지잖아요. 언론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사한 홈페이지가 따로 나옵니다. 조선닷컴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매일경제 mk.com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언론사 사이트를 위주로 보여주고 이 www.eagles.com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그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럼 이제 블로그를 보여주겠죠. 티스토리를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 네이버 블로그를 보여줄 것이고 다음 블로그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특정 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를 찾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 related 하고 콜론입니다. 이것도 붙여 쓰셔야 합니다. 콜론 나오면 다 붙여 쓰시는 거예요. 명령어 중에 콜론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건 다 일단 붙여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좀 무의미한 명령어인데요. 웹페이지 본문만 검색하는 명령어입니다. 인텍스트라고. 그런데 사실 그냥 검색하셔도 웹페이지 본문에서 내용을 찾기 때문에요. 이건 좀 의미가 없어요. 이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목과 본문이 따로노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추려내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요새는 좀 이제 다들 그런 경향 없으니까요. 인텍스트 명령어까지는 굳이 외워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그 텍스트들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목 아니에요. 제목은 이 제목을 검색 안 하면 이 텍스트로 하시면 제목은 바디 안에 있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바디 안에 있는 것만입니다. 제목만 검색하고 싶으실 때는요. 따로 명령어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드릴 거예요. 이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심시풀이 읽어보세요. 제목만 알려드리는 건요. 인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제목이요. 여기서 이거 제목이 써져 있는 사실. 인타이틀로 하시고 이게 검색을 붙이시면요. 본문은 검색 안 하고 제목에 써 있는 것만 검색해냅니다. 그 제목 중요한 거. 근데 명령 하나 더 있어요. all in title. 이게 뭐냐면요. 그 따옴표랑 같은 역할을 해요. 즉 만약 여기다 애플 아이패드 에어 2라고 검색할 거 인타이틀 붙였을 경우에는요. 애플도 검색하고 아이패드 에어 2가 있는 것도 검색하고 아이패드만 있는 것도 검색합니다. 제목에서. 이게 좀 따로따로 나오는 결과 뒤에 좀 나와요. 처음에는 복잡시하겠지만 all in title은 반드시 그든 텍스트에 부합하는 것만 검색해줍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정확하게 찾고 싶다면 all in title 쓰시는 편이 좋겠죠. 그 다음 이제 이게 좀 뭐라고 설명해드리는 게 좀 애매한데 URL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건 직접 보시는 편이 빠를 거예요. 예, 이렇게 이네이코 it동화.com을 검색하면요. URL에 이 URL을 검색하는 거예요. URL. 이 본문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 제목을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이 URL에 it동화.com이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저희 홈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뒤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해가지고 it동화.com의 사이트를 미러링하는 사이트도 나올 것이고 이 it동화.com이 들어가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나옵니다. 즉 URL을 검색할 때 쓰시는 명령어입니다. 본문이나 그런 게 아니라 URL 그 홈페이지가 URL만 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URL 뒤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럴 때 인 앵커를 쓰시면 됩니다. 중간에 뭐 예. 전자라든지 있으면 예. 어떤 연설 말씀이십니까? 예, 점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없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거. 예, 이거 무시합니다. IT 동화 컴만 참여했고요. 다만 위에 이거 넣으실 때는요. 좀 넣으셔야 돼요. 안 넣으면 또 검색이 안 돼요. 이거는 영어만 넣어서는 검색이 안 되고요. 그러면 왜냐면 영어만 넣어버리면요. 이것만 이런 걸 안 찾는 게 아니고 이것만 찾아버리거든요. 영어 안 넣으시면. 그래서 되도 이건 점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링크를 검색하시는 방법인데 본문에 이건 좀 고급 활용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홈페이지 링크랑 내가 쓴 글을 링크한 걸 찾고 싶을 때 유용해요.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걸 찾고 싶어요. 누군가 링크를 해가 쓸 수도 있고 어디서 봤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링크를 가져와서 링크 명령을 넣고 뒤에 붙이시면요. 그 게시판 본문 내용에 이 링크를 넣은 걸 찾아냅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본문에 제가 it동화.com하고 2만 번째의 글을 누가 링크해가는 거 알고 싶다 하면은 이 링크를 넣고 콜론을 찍고 it동화.com을 하고 2만을 누르면요. 그거를 찍어간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이라든가 그런 걸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링크를 본문 속에 있는 링크를 찾고 싶을 때 링크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자기가
인터넷 게시판에 날린 글이 있으면요, 그 URL 따와서 링크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이걸 갖고 와서 이거 좋은 글이다 아니면 이거 웃긴다 이렇게 하는 평가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주 쓰이는 명령은 아닌데요, 그냥 알아두시면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명령어 외에도요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명령어들이. 구글 명령어는 참 다양하고, 근데 핵심은요, 이 명령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쓸 수 있게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알려드릴게요. 구글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요, 오른쪽 아래에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요, 고급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고급 검색을 눌러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단어 모두 포함은요, 사실 너무 거창하게 써놔서 이게 좀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 검색창이에요. 일반 검색창은 똑같습니다. 그냥 다 검색하는 거. 이거는 여기다 그냥 일반 검색을 넣으시면 되고, 이 문구 정확하게 두 번째 칸, 다음 단어 또는 문구 정확하게 포함은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이 따옴표 아시죠? 반드시 그 문구가 있어야 한다. 쌍따옴표. 바로 그 명령입니다. 여기다 넣고 검색하면 그 쌍따옴표와 동일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명령어 창에 자기가 단축키가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 따옴표를 넣어서 검색하겠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고급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넣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유용한 것들은 다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좀 마이너한 명령어들, 인 앵커나 링크 같은 경우는 없지만 이 밑에 내려오시면 다음 단어 중 아무거나 표함. 이건 OR 명령어인데요. 이거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패드하고 한 칸 띄우고 OR을 넣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아이폰을 넣습니다. 그러면 아이폰이 들어가 있는 웹페이지도 찾고 아이폰이 있는 웹페이지도 찾고 둘 중 아무거나 들어가 있는 걸 찾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그냥 검색을 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따로 굳이 이 명령을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 인덱스 검색 시절에 잔재가 남아있던 거라서요. 이거는 마이너스죠. 다음 단어 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마이너스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여기 처음에 넣겠습니다. 애플 검색하고 다음 여기서 아이패드, 태블릿 PC는 관심 없어요. 아이패드, 에어, 그다음 또 미니 이런 거 넣으면요, 이제 애플의 제품들이나 뭐 나오는데 아이패드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올 것이고 아이패드 에어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올 것이고 에어가 더 있으면 안 나올 것이고 미니가 더 있으면 안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명령을 쓰고 싶을 때 이 부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숫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특정 이게 통계치 찾을 때 유용합니다. 방금 전에 그 인구 통계치 같은 경우에서 2014년, 2013년, 2009년 막 다 나왔죠. 예.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로 여기다 그 수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2010을 넣으시고 여기 2013을 넣으십시오. 다음 인구수 통계 검사하겠습니다. 인구수 통계. 그러면 이 부분에서 2010에서 2013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검색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PDF나 그쪽은 좀 약간 양옆에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값이 있어가지고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마이너스로 빼가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좀 찾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써보니까 통계 자료 자체는 찾는데 이게 정확히 연도수를 의미하는 건지 그걸 아니면은 그 수치를 의미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검색어가.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다음 이거는 이 부분부터 좀 진국이에요. 이 부분부터는 직접 어제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직접 활용하셔야 합니다. 방금 전에 검색을 했는데 물론 자기가 아이폰 영어로 검색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 먼저 검색될 것이고 나중에 한국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라든가 아니면 중국어로 된 검색 결과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어만 검색하고 싶으실 때는요, 여기서 어떤 선택한 언어로 된 페이지만 찾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영어를 선택하시면은 영어가 나올 것이고 언어 쓰면 언어가 나옵니다. 이거의 유용한 점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한글로 입력해도 찾아주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나라 언어 페이지 결과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구수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 인구 통계에서 알아볼게요. 이거 좀 이 부분은 검색 나중에 트랜스레이트 쓰셔서 한번 바꾸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인구수 통계를 한국어를 제외하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이거 인구수 통계 같은 경우에는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어 번역하시고 그다음에 그리스어만 나오게 하고 검색하시면요 정확한 결과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지역은 이제 그 특정 지역 한국에 있는 페이지만 찾겠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페이지만 찾겠습니다.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이 다음 부분은요 좀 이제 지실 테니까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저 물어보신 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서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덩이가 많아요. 예,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어치고 많이 써요. 예. 아니 이제 네이버나 여기나 이런 우리나라 경우에 영화의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해변은 어디예요? 라고 번역을 맡겨보면요 오히려 이상하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 최고 해변 이렇게 단어의 나열만 붙여보면요 그거에서 인식하고 단어가 멀쩡하게 바로 이 구글 번역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붙였어요. 이거 떼었어요. 예, 떼서 하셨습니다. 나오잖아요. 붙여도 되고. 예, 조사를 없애시는 번역을 좀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한 정확한 70분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 올리는 길이 많아요. 사실 저희 좀 IT가